법인의 비상장 주식도 상증세에 포함이 되는데 많은 대표님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비상장 주식은 실제보다 가치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현행 세법상 주식의 양도나 상속 또는 증여 시에 과세를 위한 주식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기준이 현재 시가로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간에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자유롭게 거래를 했을 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일 전 그리고 후 6개월간의 매매 사례가액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이후 3개월까지 매매 사례가액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 시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비상장 주식도 매매가액이 있다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비상장 주식가액도 이제 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상속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래되는 주식의 숫자가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이 되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 거래되는 주식의 액면가액이 이제 법인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매매 사례가액을 비상장 주식법 가치의 시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총수의 1% 이상이고 그다음에 액면가 합계액이 3억 원 이상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그 내용들을 충족을 하게 되면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족기업이니까요. 이게 특수관계가 없을 수 없는 구조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상속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법령상의 최소한의 요건인 것이고 실무적으로 매매 사례가액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되는 가액이 납세자가 스스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가액이라는 것을 과세당국에 좀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네, 과세를 하는 과세당국이 아닌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실행하지 않는 한 비상장 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세법상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 이런 때는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규정이 나와 있고요. 그 규정을 이용을 해서 재산의 종류별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은 혹시 어떻게 다른가요?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가 빈번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평가 기준일 전 2개월 그리고 후 2개월에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잡아서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을 하시면 되고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법령에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이용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장 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로 나뉘잖아요.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순자산가치라고 말하고요. 법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이제 순손익가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순자산가치의 40% 그리고 순손익가치의 60%의 가중치를 두어 평균한 값을 이제 상속세법 상에서는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만약에 1만 원 그리고 순손익가치가 5천 원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자산 1만 원에 40%를 곱한 금액과 순손익가치 5천 원에 60%를 곱한 그 금액을 더하면 이제 7천 원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5천 원과 만 원을 가중 평균한 7천 원이 법인의 한 주당 기업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자산가치 40%, 그다음에 순손익가치 60%. 그럼 이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걸까요? 비상장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이제 평가 기준이 이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 평균을 해서 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순손익 금액은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할 때 그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바로 순손익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상속세법에서 일정한 가산 항목과 차감 항목을 두고 있어서 일정한 금액들을 더하고 빼주어서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당 순손익 가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3년간의 순손익 금액을 매 사업연도 말에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누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 연도별 한 주당 순손익 금액을 일단 먼저 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 연도별 한 주당 순손익 금액을 이제 평가 기준일로부터 가까운 사업연도부터 3대, 2대, 1의 가중 평균을 해서 한 주당 가중 평균은 한 주당 순손익 금액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구한 가중 평균한 순손익 금액에 이제 마지막으로 10배를 곱하게 되면은 그게 기업의 가치가 순손익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순손익 가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순자산 가치는 40%의 가중치를 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이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산 가치 같은 경우에는 순손익 가치보다는 조금 더 간편한데 말 그대로 법인의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뺀 순자산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순손익 금액과 비슷하게 순자산 금액 그대로 그 가치를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나와 있는 대로 일부분 좀 수정을 해서 그 순자산 가치를 더하고 빼는 절차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의 종류가 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하잖아요.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는 모두 순자산 가치의 40%, 그다음에 순이익 가치의 60%로 동일하게 평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법인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 동일하게 평가를 하기보다는 세법상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순자산 가치의 40%와 순손익 가치의 60%로 가중 평균을 하게 되어 있지만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반 모형이 아닌 부동산 가다 보유 법인이거나 아니면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의 경우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다 보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인과는 달리 순자산 가치의 60%와 순자산 가치의 60%와 순손익 가치의 40%를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금액을 그 법인의 기업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반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일반적인 경우를 이제 일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법인의 부동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법인의 자산 총계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일반 모형이 아니라 부동산 가다 보유 법인의 모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하는 모형이 있는데 사업 개시 3년 미만의 법인이거나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거나 이런 특정한 경우의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런 법인들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를 일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일반 모형,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모형, 그다음에 순자산 가치 모형 외에도 혹시 이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8년 4월 1일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가 최저한이라는 규정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모형별로 그러니까 일반 법인의 모형이나 부동산 가다 보유 법인의 모형이나 아니면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하는 법인의 모형을 각각의 방법으로 평가를 하되 만약에 그렇게 가중 평균한 금액이 그 법인의 순자산 가치의 80%에 미달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순자산 가치의 80%를 주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고려를 한다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순자산 가치가 10,000원 그리고 순손익 가치가 5,000원인 법인을 가중 평균을 하게 되면 일반 모형의 경우에는 7,000원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주가 최저한 규정을 고려를 해본다면 순자산의 80%가 8,000원이기 때문에 7,000원이 아니라 8,000원이 그 기업의 주가 평균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기준은 뭐 신설 법인이라던가 아니면 오래된 그 기존 법인이랑 동일한 건가요? 네, 주가 최저한 규정은 법인의 모형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순자산 가치 40%, 순손익 가치 60% 기준이 일단은 설립 후 3년 미만인지 또 그 이상인지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또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지 이제 그런 법인인지 먼저 확인한 후에 주식가치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순손익 가치랑 순자산 가치가 비슷한 금액이라고
하면은 그 가중 평균을 어떻게 하든지 그 가액이 크게 변할 리는 없지만은 순손익가치랑 순자산가치에 좀 괴리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평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법인의 기업 가치가 완전하게 다르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시기 전에 그 기업이 어떤 무용을 적용을 해야 되는 법인인지 먼저 체크를 해두셔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상장 주식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전 3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주식가치 평가, 우리 그 세무사님은 매일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많이들 질문을 해주시는 게 설립된 지 3년 미만 된 법인을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많으세요. 이게 만 3년인지 아니면은 이제 횟수로 3년인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 3년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평가 기준일과 회사의 성립 명월일을 먼저 체크를 해주셔서 그 기간이 3년이 넘게 된다면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기간이 만 3년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순손익가치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동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그 자산에서 자산 총계에서 부동산 총계가 차지하는 비율도 한번 체크를 해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다보유 법인의 모형을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모형을 적용을 할 것인지 먼저 한번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 본업도 힘드시고 법인세 신고도 중요하시겠지만 비상장 주식이 상속 대상인 만큼 비상장 주식의 가치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식 가치가 높다면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타임, 즉 시간이 필요하겠죠. 대표님 회사의 주식 가치를 낮출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을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찾으셨으면 합니다. 세무사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